노동자들 탓만하는 김문수를 또 노동부 장관에 임명시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왜 하는 거냐, 뭐 김문수는 어떻게 청문회에 나와서 일제 시대에는 국적 일본이었다고 말하는 거냐. 하지만 그 사건이 나오고 나서 이 용산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임성근 사건이라든지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뭐 김건희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뉴스 볼륨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언론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정부의 나쁜 점은 그런 측면에 말하자면 미디어 정치만 하고 있는 점, 그 점이 문제고, 이게 그래서 덧붙여서 어떤 말씀이냐면 예산도 그렇고 연금 개혁도 그렇고 뭔가 진지한 접근이 있는 게 아니라,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한 진지한 접근이 있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지금 불리한 판이 좀 있으니 이 이슈를 갈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고래 프로젝트 같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 임명하는 것도 아주 극악스러운 선택을 해서 본인들이 했던 극악스러운 짓거리 있잖아요. 뭐 디올포 수술을 할지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덮자라는 건가? 그러니까 계속 극악스러운 짓거리만 할 건가? 김문수 같이 극악스러운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김문수가 청문회에서 하는 대응을 보면 이 받은 오더나 미션이 뭔지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무위원 후보가 아무리 자기가 태극기 집회 연사였고 거의 광복절 집회 모이자 8.15로 이런 집회가 좋아, 거기서 발언하는 게 더 자기 편해, 그런다고 해도 청문회에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최소한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체면과 겸양을 버리는 짓이잖아요. 이게 진짜 나쁜 일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진숙한테 한번 다 포커싱 맞춰가지고 막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김영석한테 또 포커싱 맞춰가지고 또 막 이슈가 그쪽으로 집중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문수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이 세 명의 이 빌런들에게 하나씩 이 이슈가 집중이 되면 최근 빌런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에게 못 가. 거기까지 못 가고 여기서 끊어줘.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맡아가지고 그런 효과가 내가 있어요. 여기서 살신성인 하면 나를 공격해라. 악역을 자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 이게 있는 거죠. 그럼 확실히 그런 효과는 있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이제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뉴스들. 이 정권은 그런 걸 장관 또는 정치인의 어떤 소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 부처가 하는 일에 어떤 적성이 필요하고 잘 아는 사람 이게 아니라, 야당이 뭔가 공세를 펼 때 받아치고 그거를 강하게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당 대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여당이 뭐 국민의 어떤 뭐 여론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거를 대통령에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좋은 어떤 대안을 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야당을 막 혼내주고 야당을 뭔가 반박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지켜주는 사람. 이래야 되는데, 한동훈이 옛날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비대위원장 하라고 권할 때만 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이게 일관된 인사 철학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인사 철학은 무슨 정책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야당과 싸울 사람이다. 이게 유일한 인사 철학이라는 거죠. 아니 그 본인이 국무위원인데 헌법의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가 일본 정부였다, 일본 국적이었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던 사람들은 지금 2024년에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인간이 그때 니들은 일본 국적이었어 라고 하는 국무위원을 후세대로 지금 이 손자로 지금, 게다가 이제 손자 국무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어제 이게 다른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일제 시대, 그러니까 그 강점기 때 국적이 어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땐 일본이었죠. 그걸 모릅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여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서정욱 변호사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말이 되냐 그랬더니, 내가 그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조상이 그랬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랬다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그냥 그 후세대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조금 비틀어서 나오던데, 지금 딱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왔었어요 진짜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모순점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한겨레 한 사회학자가 아주 좋은 칼럼을 썼던데, 그 역사적인 팩트니까 저도 몰랐어요. 딱 그걸 짚어놨더라고. 야, 일본 국적이었으면 조선인이 일본 제국에 중의원을 뽑았겠어? 참정권이 있겠어? 없었어. 정신 차려 인간들아. 주권이 없었어. 주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말대로 일본의 식민지여서 일본인이었으면, 예? 아니 그러니까 김형석인가 그 사람은 광복절을 인정하냐 그랬더니 광복절 인정 안 하잖아요. 아니 참정권도 김문수식의 무슨 국민이야. 김문수식의 논리로 따지면 독립은 왜 했습니까? 일본 국민인데 그냥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해줄 가치가 없고 네. 공론장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을 하고 이 사람 인사청문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여기서 우리가 뭐 진지하게 역사 얘기를 해봐야 김문수의 노림수가 그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일 것이며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도 아까 김민하 평론가 말한 것처럼 이 정부 이 부처에 장관을 하려면 이 부처의 장관이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위장 전입을 했을 수도 있고 자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넘어선 행위였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부처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김문수 태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 내가 싸운다. 이거 말고는 왜 당신이 장관을 해야 되는 거냐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국적을 파탄 내려왔다. 국무위원으로서. 뭐 역사적인 얘기가 뭐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유인촌 장관이 얘기를 하니까 오죽하면은 유인촌 장관이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칭찬하잖아요. 야 그래도 그 와중에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 1919년의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일 그 당시에 일본의 어떤 강점에 대해서 그것을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 국적이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외적으로 그 당시에 조선인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대외적으로 주장한 것이고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의 헌법을 한국인한테 적용하지도 않았고 그렇더라고. 국적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일본 내에. 네. 국적법을 조선인한테 적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일본인이었으면 일본의 국적을 가졌으면은 자의로 그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인이 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이민 가가지고 중국에서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네.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중적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아카데믹하게 답을 하고 싶었으면은 김문수라든지 뭐 김영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답을 하고 싶었으면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범 답안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이 조선인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건 맞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고 그렇지. 우리의 법통은 그 당시에 임시정부로부터 왔다고 그 당시에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도 우리는 일제강점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 지금. 근데 지금 이분들의 시점은 네. 1인칭 시점은 그 당시에 일본의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죠. 저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인 게 당연하다. 이 얘기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정권의 이상한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좀 약간 여담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기자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 국무위원 중에 유인촌 국무위원이 그때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제일 한 사람이었거든요. 평가가 박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국무위원들 세워놓으면 유인촌 장관이 상위권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국무위원 같아. 제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한 15년, 20년 사이에 얼마나 이 보수 집단이라고 하는 세력이 퇴행한 것인가. 그렇죠.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 정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은 꼭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보수가 새로운 보수가 좀 태어났으면 좋겠고 민주당 그 뉴라이트 안에 어떤 그 보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유 보수 플러스 약간의 진보가 결합된 그런 정당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든지 국민의힘은 10% 이하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게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 정당이 30% 이상 차지하는 거는 한국 사회의 악이야. 해야.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 안보실 1차장 따위가 감히 어딜 나와서 대통령이 뭘 모른다는 얘기를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뉴라이트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게 사실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차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건 맞지. 잘 모르는 게 놈인 맞다. 건 또 맞지만. 다 맞는 말이야. 솔직한 말을 놈인 것도 맞는 거지만. 왜 김태우만 국회에 나와서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실세기 때문이다. 실세기 때문이지. 모른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에도 또 고개를 끄덕일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